네, 다음은 쉽게 접하기 힘든 교육 소식 골라서 전해드리는 글로벌 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길금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공유할수록 올라가요. 자, 뭘 공유하면 뭐가 올라가는 걸까요? 네, 최근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미국 학부모들에게는 한 가지 깊은 고민이 있다고 하는데요. 뭘까요? 우리 학부모들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건강 걱정, 또 학업 부진 걱정 이렇게 두 가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학교를 보내긴 해야겠는데 이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높다 보니까 건강도 챙겨야겠고 결국 건강과 학업 둘 다 포기할 수는 없겠죠. 이렇다 보니까 이 자녀의 접종 결정을 두고 고민이 깊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한 교육 전문 매체가 이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올리기 위해 어떤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지 지적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외신은 가장 먼저 이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 뭐든 부작용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이 정보는 주지 않고 이 접종만 독려한다면 이는 실패로 돌아가겠죠. 이와 관련해 CDC와 같은 주요 보건기관이 이 백신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꾸준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건데요. 이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이 백신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고 지역 보건 전문가들이 이 부모들과 긴밀한 교류를 해야만 이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접종 도입을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에서 지금 청소년들이 접종하려면 학부모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부모들한테 정보 제공 많이 해야 할 텐데 어떤 정보가 지금 부모들이 제일 알고 싶어하는 정보입니까? 네, 이 모더나 백신의 청소년 접종 도입이 검토는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실상 만 12세까지 맞을 수 있는 백신은 화이자뿐이죠. 이렇다 보니까 백신 종류가 다양하고 사례가 많은 성인 접종과 다르게 이 청소년 접종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부작용 사례도 공유되지 않고 있어 이 부모들이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특히 외신은 청소년 접종과 관련해 최근 백신이 자폐증이나 불임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가짜 뉴스까지 떠돌고 있다며 정부가 백신 접종 경험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유를 하고 혹시나 잘못된 부작용이 있다면 어떤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게 전부 나중에 우리가 청소년 접종 시작하면 꼭 참고해야 될 내용이니까 잘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위태로운 여름학교. 자, 여름학교는 이제 미국에서 정규학기 때 학업이 부진했던 학생들이 듣는 건데 코로나19 때 상당히 인기를 끄는 곳 아닙니까? 어떻게 하다 위태로워졌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오랜 시간 이어진 학업 부진에 미국에서는 올해 여름학교 등록률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미국에서 가장 큰 학군인 뉴욕시와 로스앤젤레스는 처음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여름학교를 제공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LA에서만 현재 약 10만 명의 학생들이 여름학교에 참석하고 있고요. 뉴욕에서도 현재까지 20만 명의 학생들이 등록을 마쳤을 정도로 그 인기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여름학교 등록률은 10배 이상을 넘어섰을 정도라고 합니다. 평소보다 10배나 학생 수요가 늘었다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있겠죠. 10배나 늘었으면 이제 교사도 부족하고 교실도 부족하고 모든 게 다 부족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학교는 정말 이런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요? 여름학교 교실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여름학교 진행을 사실상 다시 물러야 할 사태까지 와버린 건데요. 특히 교사 배치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이 수요 대비 교사 수가 현저히 부족한 데다 이 폭염이 이어지는 여름철 이 대부분의 학교들은 에어컨 등 편의시설이 취약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교사부터 교실 또 시설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건데 이 미국 교육 당국이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학습 공백을 어떤 식으로 해소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학생들이 학교 참 많이 가고 싶었나 봅니다. 10배나 등록을 하고. 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등록금 탕감 지지부진 저리 대출이답.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자신 있게 내걸었던 공약인데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정부가 학자금 빚이 있는 대학생들에게 최대 $10,000를 탕감해주겠다고 공약을 했지만 이 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오는 9월까지 학자금과 이자 인상만 중단이 됐을 뿐 여전히 탕감 결정은 여야의 싸움의 답보 상태에 놓인 건데요. 이 민주당 내 진보 계열 인사와 진보 단체에서는 현실적으로 최소 $50,000의 탕감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에 반해 공화당은
학자금 탕감 자체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문가들도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현재 이자를 동결하고 학부생들에게 0.5%의 저리 이율로 학자금 대출을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 10년 상환 프로그램도 함께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최종적으로 어떤 대안이 나올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한 세대 전체에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강조했던 공약인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한번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금 기자 수고했습니다.